영화로 들여다보는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이 코너 들어봤는데 경제 내용이 따라가기 좀 벅차다 싶을 때 영화가 훅 들어오더라. 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이거 누가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그랬더니 작가님의 생각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경제하고 영화하고 조합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두 얘기를 동시에 이렇게 섞어서 가다 보면 뭔가 부조화할 것 같은데 근데 잘 어울린다 그러면 똑같은 이런 반응을 청취자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경제 얘기만 하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문화적으로 영화 얘기 섞어가면서 하니까 경제 얘기 듣다가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 코너를 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 거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코너를 하면서 이래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얘기인 척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립스틱하고 소주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제 불황형 경제의 어떤 뭐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안 좋을 때 또 잘 팔리는 게 복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복권이 어느 정도 팔립니까? 작년에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로또 기준으로 해도요. 작년에요? 예. 일단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그 로또, 연금 복권, 경마 뭐 이런 거 복권 다 합쳐가지고 구매했던 가구 수가 무려 221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10%. 그러니까 10집 중에 한 집은 복권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분은 그중에서 한 명이 들어갑니까? 저는 평소에는 안 사고 대통령 꿈 꿨을 때. 대통령 꿈을 꾸고 복권 산다는 분 제가 본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당첨자들 후기를 보면 후기 서베이를 봤는데 뭐 돼지 꿈도 있지만 대통령 꿈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지금까지 몰랐네요. 저 시사평론가로 대통령 꿈 자주 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시죠. 한 번도 안 샀네.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놓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최고치를 증가하고 있고요. 가구 수로도 그렇고 정확하게는 발행액으로 보면은 7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당첨 금액으로 보면 6조 8천억이 넘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한 2% 이미 늘었고 해서 사실 이제 불황을 반영한다라는 그 속설이 통계로도 좀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우면 왜 복권을 살까요?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을 품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런 사실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그 한 방을 노리는 심리가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데 쓸 돈이 없어도 이걸 한 방 사서 꿈을 가지고 일주일을 날 수 있다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 공감이 되는데요. 뭐 복권 몇 장 샀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서 좋은 꿈 꾸고 그리고 나서 진짜 당첨된다 그러면 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복권이 사행성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왜 일단 합법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권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일면의 레저 기능이거든요. 근데 방금 그게 평론가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거죠. 딱 사는 순간 혹시 당첨되면 어떨까라는 그 순간의 어떤 그 리프레시된 기분, 행복감 그런 게 사실 있긴 있는 거죠. 행복할 일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 잠깐의 행복감이라도 그냥 뭐 그 정도 복권 살 돈만큼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너무 복권 옹호론자들이 하는 얘기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거길 보니까 5명 가운데 1명이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등 당첨자 중에 이제 5명 중에 1명은 MZ세대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산 세대는 40대가 33%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30대 이렇게 내려가서 사실은 아주 고연령층이 사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제 제일 좀 가장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부류라고 할까요? 그렇죠. 고연령대. MZ라고 해도 좀 과언은 아니죠. 고연령대가 사실 많이 사긴 삽니다.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40대 때. 허리 휘거든요. 이제 그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되 현실의 퍽퍽함도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다 기자님 네. 혹시 복권과 관련되는 영화가 네. 있나요? 이 한국 영화 중에서 645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아요. 예, 이게 로또 보시면은 645라고 써 있어요. 이게 45분의 6이라는 뜻으로 예. 45개 숫자 중에서 6개 숫자 맞추면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645라는 영화가 있는데 군인들이 주인공인 영화고 코미디 영화입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했어요. 예, 아이디어가 진짜 기발하죠. 이 예. 영화는 이제 한국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복권 당첨 용지가 그만 바람에 날아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이걸 줍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645라고 써 있으니까 예. 645가 뭐야라고 보니 이게 그 로또고 예. 당첨 금액이 한 57억 정도가 됩니다. 57억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걸 보고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예. 남쪽의 병사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645라는 걸 발견했는데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마침 그 로또를 잃어버린 병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내 거고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 가져오면 네. 내가 이 용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생하는 남과 북의 이 로또 용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예. 재밌습니다. 예. 네. 좀 황당한 얘기이긴 한 것 같은데 아주 또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닌 참 희한한.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MZ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로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같은 게 이 영화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워낙 젊은 배우들이 나와서 유머러스한 연기를 했다라는 것도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한 200만 관객이 좀 안 되게 관객이 들었는데 네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는 그런 한국식 코미디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면서 좀 더 무겁게 이야기를 네네. 풀어갔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요즘 젊은 세대의 유머러스한 톤으로 바꾸어낸 게 645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복권이 있고 사실은 이 로또가 당첨되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다들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사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가지고 너무 잘 풀어낸 영화예요. 사람도 못 넘어가는데 복권이 먼저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참 상황이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북한에 복권이 있습니까? 저도 이참에 조사를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이른바 체육복권.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아마 체육복권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명분은 그거예요. 북한에 이제 뭐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한 자금 마련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가 일단은 판매 금액인 것 같고 네. 번호 5개 맞추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예. 근데 이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현물로 인기 있는 것들 이렇게 주는 방식. 돈 주는 거는 북한 사회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TV, 휴대폰, 자전거, 이불, 옷 이런 걸 이제 주는 방식인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복권이 뭔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들고 돈 갖고 오면 내가 넘겨줄게 네.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진짜 MZ세대식 통일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그렇죠. 이런 게. 예를 들면 복권 용지를 잃어버렸으니까 혹은 복권 용지를 발견했으니까 둘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철책 가운데 두고 누가 잃어버렸어? 내 거니까 가져와라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여기에서는 남과 북이 만나서 이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를 두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북관계를 경색된 것에서 바라보던 것에서는 많이 발전해 있었다. 근데 이것도 과거형인 거죠, 사실은. 갑자기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남북은 하나다 뭐 이런 거 얘기 보면서 이념적으로 뭔가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철저하게 이익을 나눠가지고 맞아요. 내 거 너가 가져가려면은 얼마 줘. 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미래의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실리적으로. 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민족, 통일, 역사 이런 어떤 무게감이 빠진 그건 무게감을 덜어낸 그런 접근이어서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복권 하나 가지고 남북 관계를 얘기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새로운 경험을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복권에 당첨됐다. 네. 그러면 저는 혼자 그런 상상 해봤거든요. 어떤 상상이 꿈 혹시 하셨어요? 안 꾸세요? 전 막 밤에 꿈을 꾸는데요. 제가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니지만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10배가 됐어요. 그 주식을 다시 불리니까 또 다시 10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러면서 밤새 꿈을 꿔가지고 200억 원 만드는 꿈 정도. 네. 그런 황당한 꿈을 소박하시네요.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거의 상상의 최대치인데, 근데 제가 복권 꿈에 대해서 꿈을 꿨을 때 생각했던 게 복권 당첨됐을 때 아무한테도 나는 말 안 할 거야. 네. 주식해서 돈 벌었을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느 쪽입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많이들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네. 또 마침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우자에게 그래도 알린다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47%. 그다음에 아니야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가 한 29% 정도 되고 자식에게는 알린다가 16%.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반 정도는 배우자에게 알리는데 또 만만치 않은 비율이죠. 약 30%는 배우자에게도 말 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뭐 속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배우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정도의 수치다. 30%는 그래도 배우자에게 말 안 한다고 하니까요. 우린 뭐 모체벌 그 이혼 소송을 보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혹시 복권 당첨과 관련해서 영화가 또 있습니까? 네, 영화 한 편 더 이야기를 하면 네. You Are Lucky Day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약간 스릴러와 공포 장르의 영화고요. 이 장르를 통해서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복권 당첨액이 2천억입니다. 그래서 네. 워낙 큰 액수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복권 당첨 같은 거는 비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기계에 찍어보니까 당첨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2천억을 땄다고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손님 중에 하나가 갑자기 두 권을 쓰고 강도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2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이 당첨금을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또 당첨되면은 진짜 인생 역전 가능하긴 한 겁니까? 예전에는 아마 가능했다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할 법도 했어요. 초기에는 당첨금이 굉장히 컸잖아요. 초기에는 그때 강남 집안채가 한 5억이 안 되고 평균 2억 정도였을 때 그때 당첨금이 한 20억 내외였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몇 회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가장 큰 당첨금 400억이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초기였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강남의 집값이 막 20억, 30억씩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 당첨금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한 아파트 10채 값이었다면 지금은 2채 값이다. 이렇게 해서 좀 사실은 당첨금이 많이 늘지는 않았다라고 네. 해서 인생 역전까지는 조금 모자라다. 예. 근데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네. 강남의 아파트도 한 채 못 사는 로또 금액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목숨까지는 안 걸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복권 산 적이 있었는데 한때 네. 우리 그 술자리 선물 같은 거 돌린 적도 있었잖아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선물은. 맞아야지 돈도 좋죠. 얼마를 안 들고. 긁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기분이. 네. 그래서 몇 번 사가지고 긁다가 더 이상 안 샀거든요. 근데 진짜 복권에 당첨되면 네. 복권 당첨금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1등 당첨자들한테 복권 당첨금에 어디 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택 부동산 구입. 대출 상환 예. 뭐 이런 거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단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빚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실은 주택 부동산 구입이 제일 많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주택 부동산 구입에 보통 빚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무주택을 탈출하면서 갖고 있던 빚이든 어쨌거나 빚과 집에 많은 부분이 걸려 있고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어떤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발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사실 그렇죠. 꿈도 조금 대박보다는 좀 중박 수준으로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네. 복권 당첨금 아주 멋있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것도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음식 영화 얘기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그런 명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가 1870년대가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래 살던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작은 북유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복권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살던 시절에 알고 있던 최고의 취향을 가지고 네. 최고의 식재료를 가져와서 최고의 요리를 자기랑 같이 지내준 마을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로또가 됐든 이런 복권 당첨금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내가 비밀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할 것이냐, 이걸로 뭘 할 것이냐, 나한테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위태로운 시대를 지나왔던 주인공이 오히려 자기를 둘러싼 주변의 그 이야기, 돈을 베푸는 이야기여가지고 사실은 로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들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인다든가 네. 아니면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누가 돈을 더 가져갈지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마 바베트의 만찬 같은 경우는 가장 따뜻하고 뜻밖의 전개로 이 복권 당첨금을 쓰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신기한 그러니까 복권 당첨금 어디다 쓸까라고 해서 이제 뭐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그 사용 방법이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뭐 상속세를 줄이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화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면 상속세권은 50%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절반 날아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강남에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이 됐다. 100억 정도 돼 있다라는 그 당첨 쪽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왔다라는 것만 잡히면 복권으로 뛰는 세율 약 33%를 차라리 내고 상속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거를 구한다라고 해서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한때 예, 복권 당첨 쪽지를 내가 사겠다. 세금 떼는 것보다 더 많이 쳐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때는요.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복권 판매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복권 판매소 한 10곳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당첨됐다고 전부 당첨 명당이라고 써놓으면. 그거 판매소는 평론가님 정도면 못합니다. 그래요? 왜 못하냐. 기본적으로 약간 사회적 약자 배려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돈 많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들은 못해요. 근데 왜 이 복권 같은 경우에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 보면은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로또 맞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항상 그 사람들이 길을 건너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저 그 상상 때문에 상상했는데 헛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는데요. 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오늘 가면서 복권 한번 사볼래요. 재미로. 예. 두 분은 사보시겠어요? 저도 그럼 재미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도 사보겠습니다. 진짜요? 예. 저희 셋이 한번 사보고 다음 주에 하지만 당첨 얘기 한번 꽝이겠네요. 높은 확률로. 저는 그럼 안 사겠습니다. 근데 복권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재밌어지고 뭔가 희망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복권의 매력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원했던 것,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럴 일이 복권에 대한 이 당첨 상상 말고는 없어진 게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서 또 막 이렇게 요즘 긁는 복권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하나 정도 좋은 꿈 꾸는 정도 이런 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